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2학기 인간관계 이론 중에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 그 서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학기 강의를 맡을 담당 교수입니다. 이름은 김수일입니다. 어, 그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서술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이제 그 대면 강의가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그 역동적인 그런 그 수업 활동과 아울러서 강의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실효성 있게 이렇게 실질적인 그런 그 아이테이크 하는 그런 그 강의가 이루어져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2학기도 역시 그 온라인 강의, 비대면 강의가 계속돼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바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바라는 그 대면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영화 블랙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 우선 시사하는 바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 영화 블랙이라고 하는 것은 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지만은 그 근본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그런 유익한 영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줄거리는 대부분 이제 본 사람은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소리가 이제 침묵이 되고 이제 빛이 그 어둠이 되던 그런 시절 그런 시절이 이제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한 상태로 바꿔놓은 그 한 소녀가 전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이 블랙 그 자체인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8살 소녀 미셸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노력으로 세상과 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녀가 꿈의 나래를 펼 수 있게 해준 사하이 선생님. 그러나 알츠하이머로 기억 상실증에 걸려 미셸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그런 사하이 선생에게 바로 역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미셸 자신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미셸에게 사하이 선생님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유일한 그런 외나무다리죠.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사하이 선생님에게 미셸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나서는 그런 감동의 외나무다리가 된 것이죠. 인도 영화학교 출신인 산지 릴라 반살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그런 이 작품입니다. 이것은 이 청각 장애인이자 말을 하지 못하는 부모와 그 딸의 관계 그리고 그러한 그 관계의 이면에 작용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그 절실함을 그린 감동적인 영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좀 연상되는 게 있죠. 그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것이 연상이 됩니다. 이 영화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삶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타자의 관계를 설정하는 핵심 기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인간이 이 사회적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본질을 관통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자아와 정체성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타인과 만남이나 또는 접촉을 통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접촉을 통한 그런 관계 맺기나 또는 사회성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 의식을 서로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는 어떤 보편타당한 어떤 감정, 그리고 그러한 정서, 규범, 이런 것의 그 가치를 서로 공유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이 블랙이라고 하는 영화는 어쩌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 부재한 혹은 단절된 그런 인간의 삶에 대한 엄중한 어떤 경고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존재의 목적인과 동시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셈인 것이죠. 영화에서 미셸과 사이 선생님이 서로를 향해 놓인 그 외나무 다리였던 것처럼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외나무 다리를 통해서만 세상을 듣고 보고 느끼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인간관계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삶의 본질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인간관계의 결과로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인간관계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 형성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도 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바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커뮤니케이션은 인간 정체성과 이 타자와의 관계를 맺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와 문화를 규정하는 이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바로 집이 되는 것이며, 인간은 바로 그러한 존재의 집에서 이 거주하는 의사소통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 지나치게 이 본질적인 문제라서 그럴까, 우리 삶의 과정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때문에 야기되는 이 불합리한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죠. 우리가 당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실상은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일진데, 그것을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믿지 않거나 또 믿을지언정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죠.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그 인간관계가 좋다는 주변 평판을 듣는 것보다 이 후한 칭찬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 양가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그 정서적이며 또 사회적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바로 그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차원이다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관계가 좋다는 평판을 듣기가 정말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사실 dimdim이가 바른 사람이 인간관계의 강자라는 사실, 그것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고,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는 결국 이성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가 아닌 감성적 선호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성적 선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상대방과 생각과 의견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의지의 문제와 바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쉽게 이론으로 본 그 대인관계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좌는 이 대인관계의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갖다가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을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본질, 즉 상징적 상호주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즉 의미의 조정 관리, 그리고 대인관계 침투, 즉 사회적 침투 이론, 그리고 연인관계의 변증법, 즉 관계적 변증법, 그리고 이 가족 관계를 통한 관계, 즉 기대 위반 이론, 또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기만적 행위, 즉 대인 기만 이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행동과 실천에 기반한 관계 발전, 즉 이것은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커뮤니케이션의 강자가 되기 위한 조건 등을 아우르는 이러한 10개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있는데, 이러한 이론은 결국 인간관계 맺기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통찰력 있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이 상징적 이 상호주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것은 인간의 그 자아 형성에 미치는 언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를 창안한 것은 우리 인간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언어는 또다시 우리 인간의 사고와 자아를 규정하는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이 언어,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상징의 교화는 인간의 본성과 자아를 결정하는 지극히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의 조정 관리는 대화를 매개로 한 사회적 실제에 대한 의미 공유가 커뮤니케이션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상대방이나 이해 당사자 사이에 생기는 분쟁이나 갈등의 대부분은 이러한 의미에 대한 공감대가 부재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관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나 혼자만이 아닌 상대방과 더불어 그리고 함께를 실현하는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침투, 이 이론은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아 노출 범위와 그 폭을 결정하는 작용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격 구조와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양파, 이 양파 속으로 침투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보상과 비용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의 과정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그 관계적 변증법인데, 이것은 연인관계의 본질을 밀고 당기기, 소위 밀당이라고 하죠. 이러한 그 변증법적 모순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인관계의 질곡 속에서 남녀가 취할 대안은 그러한 관계의 변증법적 속성을 지나치게 거부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용하려는 열린 자세가 바람직한 것이며, 나아가 그에 기반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함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호작용 관점은 가족관계를 규정짓는 핵심 요소가 바로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변화에 대해서는 매우 저항적인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의 커뮤니케이션, 즉 메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게 불확실성 감소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이 문화적 이방인과 만남에서 상대방과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야말로
그야말로 서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공리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언어적 표현, 또 비언어적 온정, 그리고 정보 추구, 호혜성, 그리고 자기 노출, 유사성, 호감, 그리고 공유된 네트워크 등의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은 서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이방인과의 관계 형성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대 위반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물리적 공간 규범의 위반 혹은 일탈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개인적으로 선호된 공간에 대한 일탈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심리적 각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일탈 행위를 수락함으로써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기대, 이것은 이러한 일탈을 통한 관계 형성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리적 공간이 때로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도 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대인 기만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대인 관계에 만연된 기만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만은 고도의 정신적 노력과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만 행위 속에서 다양한 누설의 징후들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실 편향성이 높은 사람은 실제로 기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이 기만을 간과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음을 지적을 하면서 진실과 신의의 바탕을 둔 인간관계의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서 얘기한 인지부조화 이론입니다. 이 인지부조화 이론은 관계 맺기가 단순한 말이 아닌 행동이나 실천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심리적 부조화와 연결될 수 있을 때 보다 효율적인 관계 형성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 맺기와 발전이 언어적 수단이나 표현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실천의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행동에 기반을 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도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성주의인데요. 이 구성주의는 역할 범주 설문을 통해서 측정된 이 구성 분화의 정도와 인지적 복잡성이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즉 인지 복잡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상호작용에 이 수사적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교한 커뮤니케이터이면서 이러한 커뮤니케이터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적합성이 높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더욱 유익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인간관계의 강자로 거듭나는 커뮤니케이터의 조건으로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이 살펴본 것과 같이 이 강좌는 인간이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삶의 필연적 그런 과정과 결과인 그런 인간관계를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관점에서 조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의사소통을 거치지 않고서는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발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과 또는 이것은 이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인간관계의 삶을 관통하는 외나무다리다 라고 하는 견고한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그 10개의 이론적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통하고 왜 소통해야 하며 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지적해 보길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인간관계의 외나무 다리로 인식하고 있는가? 또 나는 그러한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또 나의 커뮤니케이션은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한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진정 외나무 다리는 나와 상대방에게 행복한 만남의 장소인가? 하는 것들을 되새겨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앞으로 이제 세부적인 그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론에서의 그 개념, 의미 이런 상호 관계를 그 기본적인 기초 단계에서부터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조성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강론적인 측면에서 상징적 상호주의와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의미의 조정 관리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또 살펴보면서 또 사회적 침투 이론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상황들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불확실성 감소 이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개의 법칙 중에 들어있는 대인 기만 이론도 그러한 그 유형이라든지 이 단서들이라든지 이런 누설이 뭐고 그 용례와 함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또 이제 기대 위반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구체성 있게 또 살펴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도 더욱 상세하고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성주의 그리고 또 그 구성주의 이어서 이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조건과 또 용례들 그리고 실천 상황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인간관계 이론에 우리가 전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이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서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